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젯밤 잠자리에 들기 직전 분명히 머리맡에 두었던 안경을 못 찾으셔서 온 방을 한참이나 두리번거리지 않으셨습니까?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또 깜빡했네. 하시면서 웃어 넘기셨죠? 그런데 어르신, 오늘은 절대로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 작은 깜빡임이 10년 뒤에 자식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무서운 치매의 시작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치매는 집안 내력이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들으셨죠?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금 어르신 댁 냉장고 안에 떡하니 자리 잡은 5가지 음식 때문이죠. 매일 한 입씩 드실 때마다 뇌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그 정체를 오늘 끝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매라는 병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안에서 10년, 20년에 걸쳐서 천천히 녹이 슬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어르신께서 매일 무심코 드시는 음식 한 입 한 입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뇌세포 사이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결국에는 기억이라는 그 소중한 보따리를 통째로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요, 의사 선생님들이나 영양학을 오래 공부하신 분들 사이에서 입을 모아 위험하다고 손꼽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어르신들의 냉장고에는 거의 빠짐없이 한두 가지씩 들어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한번 사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손주들이 좋아한다. 옛날부터 늘 먹어왔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아마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여실 겁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쓰레기통으로 직행시키실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음식들이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액상과당이 듬뿍 들어간 탄산음료입니다. 어르신, 혹시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다 하시면서 시원하게 한 잔, 또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같이 한 모금씩 나눠 마시는 그 콜라, 사이다 같은 음료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은 과일맛 음료, 비타민 음료, 이온 음료 같은 것들도 종류가 참 많죠. 그 안에 들어있는 단맛의 정체가 무엇인지 혹시 한 번이라도 뒷면 성분표를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모든 단맛 음료수의 뒷면에는 액상과당 또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라는 글씨가 떡하니 적혀 있습니다. 이 액상과당이라는 녀석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 몸이, 특히 우리 뇌가 이걸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반 설탕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위장하고 간이 함께 분담해서 천천히 처리합니다. 마치 손님이 2명 와도 거실하고 마루에 나눠 앉히면 큰 부담이 없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액상과당은 다릅니다. 이 녀석은 오직 간이라는 한 사람에게만 일을 맡깁니다. 손님 100명이 한꺼번에 작은 방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셈이죠. 그러면 우리 간은 이걸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결국 처치곤란한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찌꺼기가 바로 지방입니다. 그것도 그냥 지방이 아니라 혈관을 타고 흘러다니는 끈적끈적한 지방이죠. 이 끈적한 지방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머릿속 가느다란 뇌혈관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우리 뇌에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느다란 미세혈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려 있는데 그 좁은 길에 끈끈한 기름때가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양분과 산소가 뇌세포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마치 시골 마을에 식량 트럭이 못 들어와서 마을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굶주린 뇌세포는 하나둘 시들어 죽기 시작하고 결국 그 자리에 치매가 들어와 앉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한 가지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액상과당은 우리 뇌에게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신호를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셔도 배부른 줄을 모르고 자꾸 손이 갑니다. 한 캔이 2캔이 되고 2캔이 3캔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당뇨까지 옆에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가까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당뇨를 가리켜 제3형 치매라고도 부르시는 거죠. 자, 그러니 어르신, 오늘 영상 다 보시고 나면 가장 먼저 냉장고 문을 여세요. 그리고 그 알록달록한 페트병, 캔에 든 음료수들, 인정사정 보지 마시고 싱크대에 콸콸 쏟아 부으십시오. 갈증이 나실 때는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옛 어른들께서 드시던 그 차들이 사실은 가장 똑똑하고 가장 안전한 보약이었던 겁니다. 자, 첫 번째 음료수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이고, 우리 집 냉장고에도 콜라 한 병이 있는데 어쩌나 하시면서 가슴이 철렁하셨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음식은 사실 더 충격적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가린입니다.
마가린. 옛날에 우리가 어렵게 살던 시절에는 정말 귀한 음식이었죠. 갓 지은 따끈한 밥에 마가린 한 숟갈 넣고 간장 한 방울 떨어뜨려서 슥슥 비벼 드셨던 그 추억. 아마 많은 어르신들께서 가지고 계실 겁니다. 또 식빵에 발라 드시거나 부침개에 부치실 때 두르시기도 하시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버터보다 잘 굳지 않아서 바르기도 쉽고 이래저래 참 만만하게 쓰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 이 마가린의 정체를 아십니까? 마가린은 원래 액체였던 식물성 기름에다가 수소라는 가스를 강제로 집어넣어서 억지로 굳혀 만든 기름 덩어리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로 굳지 않을 기름을 공장에서 화학적인 처리를 거쳐서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무서운 물질이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을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는 본드 같은 기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의 기름은 우리 몸이 어떻게든 분해해서 내보낼 수 있는데 이 트랜스 지방은 워낙 모양이 삐뚤어져 있어서 우리 몸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분해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보내지도 못한 채 그냥 혈관벽이나 뇌 안쪽에 떡하니 눌러앉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못된 일을 시작합니다. 첫째로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이라는 불을 지핍니다. 우리 몸 곳곳에 작은 불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이 어디에 가장 잘 붙겠습니까? 가장 약한 곳, 가장 예민한 곳, 바로 우리 뇌입니다. 뇌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조금씩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해마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오늘 점심에 무엇을 드셨는지가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합니다. 짐작이 가시죠? 둘째로 트랜스 지방은 우리 혈관 안쪽에 쩍쩍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 파이프 안쪽에 녹과 때가 잔뜩 끼어서 물이 졸졸 흐르는 것과 똑같지요.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뇌세포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결국 혈관성 치매로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 트랜스 지방의 위험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예 식품에서 추방하자고 전 세계에 권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마가린 같은 트랜스 지방 식품 판매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나라 어르신들 냉장고에는 아직도 마가린이 한 통씩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 부탁드립니다. 냉장고 문 한쪽 구석에 있는 그 노란 마가린 통, 그리고 비슷한 종류의 쇼트닝, 식물성 크림 같은 것들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려주십시오. 그리고 기름이 필요하실 때는 잘 보관된 들기름이나 참기름 또는 좋은 올리브유 같은 진짜 자연의 기름을 한 숟갈씩 드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 뇌를 살리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 마가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숨 깊게 한번 쉬셨죠? 그런데 세 번째 음식은 더 마음을 단단히 잡으셔야 합니다. 바로 햄과 소시지, 그리고 베이컨 같은 가공육입니다. 손주들이 놀러오면 김밥에 햄 한 줄 꼭 들어가야지 좋아하죠. 또 아침에 간단하게 한 조각 부쳐서 식빵 사이에 끼워 드시거나 부대찌개에 넣어 드시거나 카레에 한 토막 썰어 넣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한번 사두면 며칠씩 보관할 수 있으니까 부지런하지 않으셔도 끼니 때우기가 참 편하죠. 그래서 더더욱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가공육을 다른 무엇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했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담배, 그리고 성면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매일 가공육 50g, 그러니까 햄 한두 조각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대장암 위험이 18%나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는 암이 아니라 치매입니다. 그러면 햄, 소시지가 어떻게 치매를 부르는지 그 원리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가공육 안에는 색깔을 곱게 만들기 위해서 또 오래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질산염이라는 보존료가 들어갑니다. 이 아질산염이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무서운 물질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 니트로사민이 바로 우리 뇌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독성 물질이죠. 또 한 가지, 가공육에는 우리 입맛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짠 성분, 즉 나트륨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습니다. 햄 한두 조각만 드셔도 하루 권장 나트륨의 절반이 훌쩍 넘어가지요. 짠 음식을 자꾸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우리 뇌 안에 있는 가느다란 혈관들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막힙니다. 이게 바로 중풍, 그러니까 뇌졸중이고, 뇌졸중을 한번 겪으신 분들은 그 후에 혈관성 치매가 따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가공육에는 포화지방이 잔뜩 들어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끈적한 기름때를 혈관벽에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그러니 햄과 소시지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사실상 치매로 가는 고속도로를 매일 달리고 계신 셈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단백질이 필요하시면 가공된 고기 말고 자연 그대로의 고기, 그러니까 살코기를 사다가 직접 구워 드시면 됩니다. 또는 우리 어른들께서 옛날부터 즐겨 드시던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줌, 계란 한 알 등 푸른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음식들 안에 우리 뇌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진짜 영양분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네 번째 음식은요, 어쩌면 어르신께서 가장 안심하고 드시던 음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이실 거예요. 바로 오래된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잣, 캐슈너트 같은 견과류는 뇌에 좋다, 머리에 좋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으셨죠? 맞습니다. 견과류 자체는 분명히 좋은 음식입니다. 우리 뇌의 70% 가까이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견과류에 들어있는 오메가3 같은 좋은 기름이 그 뇌의 재료가 되어주거든요. 또 비타민 E, 마그네슘, 셀레늄처럼 뇌세포의 녹을 닦아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견과류는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안에 든 기름이 변질된다는 점이죠. 어르신, 명절 때 친지분들이 한 봉지씩 사다 주신 견과류 선물 세트, 혹시 아까워서 한참 두고두고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또 마트에서 한 통 크게 사와서 식탁 위에 그냥 올려두시지는 않으십니까? 이게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견과류 안의 기름은요, 공기와 빛, 그리고 따뜻한 온도를 만나면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녹이 슬어가는 거죠. 마치 새가 비를 맞으면 빨갛게 녹이 슬듯이 견과류 안의 좋은 기름도 시간이 지나면 산패라는 과정을 거쳐서 나쁜 기름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산패된 기름이 바로 활성산소라는 우리 몸을 늙게 하는 가장 무서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활성산소가 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뇌세포 하나하나의 껍질을 망가뜨립니다. 마치 멀쩡한 사과 껍질에 칼집을 자꾸 내면 안쪽까지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뇌세포의 보호막이 망가지면 안에 있는 소중한 기억 회로까지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견과류는 약이지만 묵은 견과류는 그야말로 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르신, 견과류가 산패되었는지 알아보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한 알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보세요. 만약에 입안에서 텁텁하다, 살짝 쓴맛이 돈다, 또는 페인트 냄새 비슷한 시큼한 냄새가 난다, 이러시면 그 견과류는 이미 끝났습니다. 절대로 더 드시면 안 됩니다. 신선한 견과류는 입안에서 고소하고 달짝지근한 맛이 살짝 돌면서 깔끔하게 넘어가죠. 게다가 보관을 잘못하시면 곰팡이 독소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땅콩 같은 경우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무서운 곰팡이 독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독소는 끓이거나 볶아도 잘 없어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첫째, 견과류는 한 번에 큰 봉지로 사지 마시고 작은 봉지로 자주 사 드십시오. 둘째, 사오시자마자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 안쪽 또는 냉동실에 보관하십시오. 셋째, 하루에 한 줌, 그러니까 어른 손바닥에 가볍게 올라갈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찌고 너무 적게 드시면 효과가 약하죠. 이 양만 잘 지키시면 견과류는 어르신 뇌에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음식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음식 역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좋은 줄로만 알고 계셨던 음식이라 더더욱 마음 단단히 잡으셔야 합니다. 바로 오래된 참기름과 들기름입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께서 부엌 한 구석에 모셔두시고 명절이나 귀한 손님 오실 때만 살짝살짝 꺼내 쓰셨던 그 참기름 한 병, 들기름 한 병. 정성껏 짜오신 거니까 한 방울도 아까워서 1년, 2년, 길게는 3년까지도 두고 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어르신, 사실은 이게 어르신들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들기름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오메가3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는 거의 보약 같은 기름입니다. 그래서 잘만 드시면 치매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음식 중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들기름 안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일수록 변질되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점입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들기름은 마치 갓 잡은 신선한 생선과 같습니다. 그날그날 바로 드시면 그렇게 맛있고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잡아놓은 지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린내가 나기 시작하고 며칠 더 지나면 아예 먹지 못할 정도로 상해버립니다. 들기름도 똑같습니다. 짜놓은 지 2-3달만 지나도 빛과 공기를 만나면서 안에 든 좋은 기름이 산패되어 버립니다. 산패된 기름은 앞서 견과류에서 말씀드렸던 활성산소를 그대로 우리 몸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것도 한 숟갈, 2숟갈씩 매일매일 말이죠. 그러니 좋은 약이 되어야 할 들기름이 거꾸로
우리 뇌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르신,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산패된 기름은 자동차 매연을 들이마시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활성산소를 우리 몸 안에 쌓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한 숟갈씩 그 산패된 기름을 나물에, 비빔밥에, 미역국에 둘러 드시고 계셨다면 정말 깜짝 놀라실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참기름과 들기름은 어떻게 사고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한 번에 큰 병으로 사지 마시고 작은 병으로 사세요. 한 달 또는 길어야 2달 안에 다 드실 수 있는 양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사오시자마자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특히 들기름은 무조건 냉장 보관이 원칙입니다. 셋째, 뚜껑은 사용하실 때만 열고 빠르게 닫으세요. 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핵심이죠. 넷째, 색깔이 진해지거나 코를 가까이 대봤을 때 시큼한 냄새 또는 페인트 같은 묘한 냄새가 나면 미련 없이 버리세요. 아깝다고 끝까지 드시면 그 한 숟갈이 어르신 10년 뒤 기억력을 갉아먹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액상과당이 가득 들어있는 탄산음료. 둘째, 트랜스지방 덩어리인 마가린. 셋째, 발암물질 1급 분류를 받은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 넷째, 산패되어 활성산소를 뿜어내는 오래된 견과류. 다섯째, 좋은 보약이었지만 변질되면 독이 되는 오래된 참기름과 들기름. 이 5가지가 오늘 영상 끝나자마자 어르신 냉장고에서 곧장 쓰레기통으로 가야 할 음식들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이 음식들을 버리시고 나서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으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제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료수가 드시고 싶을 때는 따뜻한 물 한 잔 또는 보리차, 옥수수차, 둥글레차를 드세요. 우리 옛 어른들이 매일같이 드셨던 그 차들이 사실은 가장 좋은 뇌 영양제였습니다. 둘째, 빵에 무엇을 발라 드시고 싶으시면 마가린 대신 좋은 올리브유 한 방울 또는 갓 만든 신선한 들기름 한 방울을 살짝 발라 드세요. 거기에 견과류 가루를 살짝 뿌리시면 그 자체로 보약 같은 한 끼가 됩니다. 셋째, 단백질이 드시고 싶으시면 가공육 대신 두부 반모, 계란 한 알, 콩 한 줌 등 푸른 생선 한 토막을 드세요. 특히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은 우리 뇌에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넷째, 견과류는 한 줌씩 작은 봉지에 나눠서 냉동실에 넣어두시고 매일 한 줌씩 꺼내 드세요. 봉지를 한꺼번에 다 뜯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다섯째, 참기름과 들기름은 작은 병으로 사서 무조건 냉장고에 두시고 2달 안에 다 드세요. 질게 두실수록 약이 독으로 변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치매는 결코 한순간에 오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식탁 위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작은 선택들이 10년, 20년 뒤에 우리 머릿속을 결정합니다. 마치 매일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이 결국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내듯이 우리가 무심코 드시는 한 입 한 입이 우리 뇌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또 한 가지,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습니다. 햇볕 좋은 시간에 동네 한 바퀴 천천히라도 걸으세요. 걷는 동작 자체가 뇌에 신선한 산소를 보내주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또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가족이나 이웃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세요. 외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치매의 친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니 혹시 지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식단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모두 100세까지 자식들 얼굴 환하게 알아보시고 손주들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시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진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또한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평생 건강하실 겁니다.